바쁘신 현대인의 일정에 맞춰 하루 동안 터져나온 소식 중 주요한 내용만 전해드리는 나라의 TV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모은 책이 출간된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 측에 따르면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이달 말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 책에는 2017년 3월 개같은 브레임지를 씌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박 대통령이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편지에 대한 답장이 담겨 있습니다. 책 제목도 2019년 5월 한 지지자에게 받은 편지글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그동안 답장 쓰신 것을 엮어서 책을 내겠다고 박 대통령에게 말했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직접 쓴 책 서문에서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믿었던 주변 인물의 일탈로 인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모든 일들이 적폐로 낙인 찍혔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며 무엇보다도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이들이 모든 짐을 제게 지우는 것을 보면서 삶의 무상함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김무성이와 유승민이가 많이 찔릴 겁니다. 또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버렸고 모든 멍에는 제가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을 다시 뵐 날이 올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지만 국민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를 그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에 따르면 지지자들이 보낸 편지에 대해 박 대통령이 쓴 답장 일부도 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지지자의 편지에 거짓은 잠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세상을 속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그 모습을 반드시 드러낼 것으로 믿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에 의해 출간되는 내용이라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라고 단정할 수 없기에 일단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해 듣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석방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게 나라의 TV 주장입니다. 해당 소식에 문재인 좌파 정권 4년 이상을 경험한 네티즌들은 문재인이 정치하는 거 보면 박근혜가 왜 감옥에 있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박근혜가 22년이면 문재인은 220년은 받아야 한다라며 그래도 그때가 지금보다는 살기 좋았다고 느끼는 지금의 저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생각이 많으실 텐데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문재인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는데요. 네티즌들은 진짜 문재인 일당에 비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헐났더라고.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칭찬하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결국 문재인 일당의 속은 지난 날이 너무나 창피할 뿐이다라며 사면을 못하는 이유조차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웃기는 코미디. 문재인도 내년에 서울구치소 옆방으로 가길 바란다며 분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너도 예외인 줄 알았겠지요? 많은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는 문재인 정권 바뀌면 이젠 당신 차례인 겁니다. 문재인 관련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문재인이 최근 각계각층에 보낸 신년 연합장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마스크와 함께하는 생활이 2해나 이어졌지만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는 희망의 계단에 올랐다는 글귀 때문인데요. 이 연합장은 16일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국민 약 올리는 연합장이라 아니할 수 없는데요. 황교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이 각계층 국민에게 발송한 연합장을 언급하며 문재인이는 확실히 딴 세상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변인은 문재인의 연합장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내용을 받아본 국민들은 허탈함을 넘어 누구 약 올리나라는 말이 절로 나올 법하다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문재인은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운 국민에게 희망의 계단에 올랐다라는 말로 염장을 지르고 국민의 삶을 후퇴시킨 무능과 실정에도 홀로 쉼 없는 전진을 이야기하며 특유의 딴 세상 인식으로 국민을 우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는 절절한 외침이 들리기는 하는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골목골목 가게들이 불을 밝힐 2022년을 이야기하니 국민들은 염치없음에 복장이 터질 지경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죽겠다고 난리아우성인데 그 사이 호주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문재인은 16일 위중증 환자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전해졌는데요. 정부의 방역 실패로 하루 확진자가 8,000명, 위중증 환자가 1,000명에 달하는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지도 않은 채 대리 사과를 한 것입니다. 이에 조선일보는 좋은 일은 내가, 나쁜 일은 부하가 예외 없는 문재인의 법칙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문재인이 최근 각계 인사들에게 보낸 연합장 내용도 코로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 문재인은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는 희망의 계단에 올랐다. 골목골목 가게들이 불을 밝히고 국민들의 일상이 활력을 되찾을 힘찬 2022년이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이전에 발송된 연합장이라고 하지만 당시 이미 코로나 악화로 집합 금지 강화 논의가 시작되고 있었다. 문재인과 청와대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조선일보 사설은 꼬집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문재인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호주를 국빈 방문하고 돌아왔다. 나라를 비운 나흘 동안 코로나 확진자는 25,000명 가까이 늘었고 추가 사망자는 247명이 나왔다. 국민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문재인은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사진을 보며 국민들이 느꼈을 분노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순방에서 돌아와 문재인이 낸 메시지는 대변인을 통한 송구 한마디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그러면서 문재인은 코로나 상황이 악화된 지난 8일 방역 상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했다. 하지만 본인은 나오지 않은 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발표했다. 지난 7월 백신 예약 시스템 오류, 마비 사태 때도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 또한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이었다. 하지만 문재인은 방역 상황이 조금만 호전되면 K방역의 성과라며 직접 나서서 자랑했다. 모더나 CEO와 화상 통화하는 장면까지 공개하며 2천만 명분 백신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그러다 그 백신 공급이 펑크나자 복지부 장관이 대신 사과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본인이 나서고 위기가 닥치면 아랫사람을 대신 내세운다. 단 한 번 예외 없는 문재인의 법칙이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재명 아들 레미에 대해 김부선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동호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한마디 했는데요. 김부선 씨는 이재명은 업보라는 거 이제 아시겠는가? 무고한 내 딸에게 또 내게 가했던 악업들은 바로 지금 가장 더럽고 추악하게 까발겨지고 전 국민이 당신 가족들과 당신 아들을 조롱하고 있지 않는가? 당신은 이제부터 그 악업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둘째 윤호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도 만만치 않더군요라며 웃는 이모티콘으로 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17일 김건희 씨 의혹을 덮기 위해 저희 후보자 아들 문제를 갑자기 터뜨렸다고 주장한 김남국 더불어 터져버린 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재명 측근인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의 아들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 측이 기획, 폭로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아니면 말고식 주장을 했다며 이같이 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아들의 의혹이 터진 시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김건희 씨 사건이 일파만파 터지다 보니 이를 황급히 막기 위해 한 것 아닌가 싶다며 사과하는 대신 다른 사건, 여당 후보의 새로운 의혹으로 이걸 덮으려고 했던 의도가 야당에게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며 음모론을 폈습니다. 김남국이는 또 이재명이 장남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성매매는 사실 무근이라고 보고 있다며 그 부분은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억측하거나 해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아들 레미가 지난해 3월 6일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게시판 등의 욕설과 함께
마사지 업소 방문 후기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당시 이재명 아들 레미 이모 씨의 방문 후기 글에 언급된 마사지 업소가 온라인에서 집중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아들 레미가 해당 글을 쓴 건 맞지만 성매매를 한 적은 없다는 민주당 선대위 측 해명에도 네티즌들은 후기 글을 통해 이재명 아들 레미의 방문이 추정되는 마사지 업소를 찾아내 공유하며 분석에 나섰습니다. 1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재명 아들이 간 마사지 샵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돼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스파라는 상호를 가진 마사지 업소의 영업시간, 위치, 마사지 코스, 이벤트 등 홍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재명 아들 레미가 후기에서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업소는 마사지 종류는 A에서 D 코스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돼 있었으며 가격은 코스에 따라 11만 원부터 19만 원까지였습니다. 각 코스를 소개하는 내용에는 단순히 마사지뿐 아니라 성관계나 유사성 행위 등을 뜻하는 은어가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전립선 등 단어가 언급돼 있어 실제로 퇴폐적인 마사지가 이루어지는 곳은 아닌지 네티즌들의 의심을 받는 상황입니다. 네티즌들은 이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경우라면 사실상 성매매, 유사성 행위 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마사지 업소 관련 후기 글 중에는 B코스 관리받았다. 힐X 제대로 한 상태에서 라면을 먹었다는 등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언급된 B코스에 전립선 포함 마사지, 성관계를 뜻하는 은어 XX, XX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성매매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추정인 것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후기 글이 찐 현실적이다. 헛웃음 나온다. 술집에 가서 술을 안 마셨다고 한다. 이게 퇴폐가 아닌 건가라는 등의 글을 올리며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하지 않은 사안을 두고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지금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니 진실 여부는 곧 가려지겠지요. 여기서 한 줄 논평하겠습니다. 아니, 민주당은 뭐 하나요? 국민 정서에 안 맞고 현대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법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시키면 되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라고 180석 만들어준 거 아닌가요?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